네, 전 시간에 교재 4장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 과정을 보면 8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과정. 첫째, 사회복지 전문 요원 배치. 1980년대 중반까지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사업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었고 일반 행정직원에 의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는데, 먼저 대상자의 선정이 초기 면접이나 자산 조사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단순 구호 중심의 현물 부조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쳤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배치되기 전에는 너무 탁상공론적인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잦은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가 된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만을 가지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승진과 전보가 불가능한 당시의 별정직이었기 때문에, 그 별정직 신분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 요원들의 사기가 점차 저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했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별도 채용해서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이 별정 7급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발휘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바른 이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출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문상의 사기가 저하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과정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을 1995년 7월에서 1999년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은 먼저 이 사업 추진 경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4년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9년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한 후에 종결을 했습니다. 시범 지역을 보면 도시형으로 3개소가 있었는데 당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 도시에 있었는데 경기도 안산시에 있었고 또 이제 농천용이 2개의 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강원도 홍천군과 전북의 완주군에 있었습니다. 이 보건복지사무소 서비스 대상은 모든 지역 주민으로 하고 있지만 주요 대상은 생활보호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계층 대부분이 복지 욕구와 보건 우류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도입, 발전이 온 각종 보건이나 의료, 복지 서비스 제도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의 보건소 조직에 복지부 사업부서를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기본 방침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복지행정 조직의 핵심 단위인 시, 군, 구와 은, 동의 각종 보건 및 복지 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했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전국적으로 확대 실천한다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보니까 당시에 시범 보건복지소의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직은 현재의 보건소 조직의 시, 구, 군 단위의 각종 복지 담당기구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사무소로 개편을 해서 군지역 중 병원화 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원으로 개편이 된 보건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군지역은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복지소로 개편을 하고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관장 업무는 기존 보건소 업무와 공적 부조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보건소의 통합보건 서비스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의 업무 공동 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등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및 생활지도와 지역 자원 연계 등을 실시했고, 가구별 재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읍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시, 군, 구의 아동복지 지도원, 그리고 부녀 복지 상담원을 일부 흡수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 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의 평가를 보니까 보건복지사무소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정부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을 통합을 하면서 서로 다른 전문직, 영역 간의 업무와 역할 분담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상태로 추진을 하여 결국 이 사업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이 방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업무의 연계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자발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 관련 담당 조직과 인력으로 통합을 해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소 조직의 지자체 복지 담당 기구를 통합을 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5개 시범 지역이 있었습니다. 도시용으로 3개, 농촌용으로 2개. 여기에는 이제 5개과가 신설되어 있었어요. 총무과, 진료검사, 보건사업, 복지사업, 생활보호. 복지로 보면 기능이 약화가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업무 규정과 여러 가지 부재로 연계가 미흡하게 되고 책임성을 회피하고 인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직렬의 신설. 1997년도 IMF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업무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별정직 신분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는 그러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IMF하고 이제 그 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져요. 우리 국가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이제 복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26년대에도 미국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고 그랬죠. 1차 세계 전쟁 이후에. 그때 이제 사회복지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대두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 복지가 이제 시도별로 혹은 이 도별로 또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여기에는 사회복지가 개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의 국민 기초생활제도 이 시행이 실시가 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회복지 직렬을 신설해서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제 이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빨리빨리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승진 전보가 가능해졌고 이제는 전환 과정에서 갈등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잘못하면 강등해야죠. 그래서 성과가 생겼는데 생활보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생기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선정 제자에 대한 후원이 개발되고 또 수급권자의 자활 촉진이나 발생을 예방을 하게 되고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참 귀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언제나 이런 데에는 이제 그 한계점이 드러나게 돼요. 이제 보면 복지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업무가 과중이 되는 거죠. 전문 인력이 많으면 좋은데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 업무가 이제 과중되겠죠. 그리고 은, 면, 동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병행을 하게 되고 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반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성에 기초한 자율적 업무, 또 수행과 전문적 지도, 감독이 이제 애로점으로 나타난 거죠. 복지 서비스 관련 업무는 약 70%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 되고 맙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상급기관이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은, 동 단위의 지역별로 분절되어 유사 행정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훈련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결국 슈퍼바이저의 애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방행정기구의 개편과 사회복지 일선 행정조직, 이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반 행정기구의 개편과 사회복지 일선 행정조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방행정기구의 당시 현황은 1999년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행정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읍사무소가 195개, 면사무소가 1230개, 그리고 동사무소가 2293개, 평균 인구는 읍이
19,000명 정도, 면이 5,000명 정도, 동이 16,00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 기초 자치 행정단위에 근무하는 총 공무원 수는 74,920명 정도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고유 사무소는 36%인데 대부분 주민등록 및 인감 등의 단순 업무이고 나머지 64% 보조 업무인데 여기는 기초 수급권자의 관리나 불법 건축물 단속이나 지방 세원 조사나 호적 및 병무 등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개편과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제 기능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읍이나 면이나 동 제도에 대해서 지방행정 계층 구조 축소 등에서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그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IMF 이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된 작은 정부의 구현과 고비용 저비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읍면 동 이것을 폐지한 거나 또는 기능 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 조직의 감축 개편 방안으로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 세 단계 중에서 읍이나 면,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2000년까지 동과 군청, 소재지 읍사무소를 폐지했고 2001년까지 읍면사무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읍면 동사무소의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지위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더 나아가 이들 조직을 주민자치의식의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에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의 복지 기능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기구의 설치나 사회복지 기능의 강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기구의 설치나 사회복지 기능 강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지방화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설치. 그래서 이제 분권 교부제 제도를 통해서 67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을 하고 개별 보조금을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향상으로 지역 주민 욕구에 부합한 복지정책 수립 여건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2003년 7월에 사회사업법 개정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기능은 기획과 조정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